중국이나 북한과 직접 전쟁을 통해서 싸울 필요 없이 중국과 북의 인민들을 정신을 각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산당 정권은 그대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기독교 국가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개념으로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이후에 로마 카톨릭의 억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발생이 되었고,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존 로크의 통치론으로 집대성이 되면서 이러한 개신교의 저항정신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책, 존 로크의 통치론이 미국의 헌법으로 스며들어가서 미합중국의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얘기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말입니다. 자, 이런 사상들은 조선시대 말기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었고, 조선의 근대화가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이 갖고 왔던 또 다른 서양의 문물들은 감자, 포도와 같은 농작물 이외에도 한글 성경, 또 자유라고 하는 이 정치 이념, 또 운동 종목으로 야구, 농구, 축구, 스케이트, 배드민턴, 신식, 의학, 근대식 교육제도,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는 요일제, 이런 것들이 헐버트라고 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글 체계를 주시경 박사와 함께 정립을 하게 되고, 한글 최초의 백과사전인 사민필지를 출판하게 됩니다. 이 사민필지는 선비사, 백성민, 반드시 필, 알지자를 써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글 교과서로 유경공원의 교사로 당시 일을 하고 있었던 호모 헐버트 선교사께서 1889년에 집필을 한 대한민국 최초의 한글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산천, 풍토, 사회, 역사, 학술 등을 한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한 세계 지리서가 되겠습니다. 이 사민필지는 선비와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 지식으로서 당시 조선이 나아가야 할 국제 간의 교류를 위해서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이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였고, 이승만 또한 헐버트 선교사의 제자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 체계를 연구를 하였고, 조선인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선교사들의 노력이 집대성됐던 것이 바로 청년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대한민국 사람에서 가장 영어를 훌륭히 잘했었고, 또 이러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33년간이나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미국 교회 목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카이로 회담 문서 속에다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도 한 줄을 써놓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 국제조약협약에 그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그 지혜나 지식을 갖고 그러한 선언문에 한 줄이라도 넣었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우리는 이런 점에서도 우남 이승만이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천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일본 제국주의 침략하에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교회로 숨어들었고, 또 당시 교회에서는 성경책을 찍기 위한 인쇄기가 있었기 때문에 3.1 만세 독립운동이 호해로부터 또 모든 독립운동의 문서를
교회에서 대량으로 찍어서 인쇄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제대로 몰라서는 안 되겠죠. 즉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요, 한국에 있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은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집니다. 자, 이런 숨막히는 이런 드라마틱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각종의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만화, 뮤지컬 등을 통해서 만들어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을 숭망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기독교의 성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전통이 오래된 이런 교회들 상당수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역사를 알게 되면 돈벌이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갑자기 우리 교회는 보수입니다 라고 바뀌는 이런 기적 같지도 않은 기적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자기의 조국이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현실에 좌괴감을 느끼게 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이승만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외치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저절로 중국 공산당은 붕괴되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도당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짜 민주화 세력이 있죠. 우리나라에 5.18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들도 반대를 못할 거예요. 이 5.18 민주화라고 하는 건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공산민주주의, 북한계를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그 인민민주주의에 의거한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장한 김영삼, 김대중은 이 나라의 역적으로 국민묘지에 묻혀있을 자격이 당연히 없죠. 그렇죠, 국민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 중국과 북한으로 유입이 되면요, 공산 독재체제는 그대로 붕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편안하게 중국이나 북한 내부에서 발생한 자생적인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죠. 대한민국의 건국사, 자유민주주의 건국사, 기독교 입국 이 역사를 통해서 중국을 내파시킨 겁니다. 북한을 내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즉 중국이나 북한과 직접 전쟁을 통해서 싸울 필요 없이 중국과 북의 인민들을 정신을 각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산당 정권은 그대로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정부의 위정자들, 장관직에 계신 분들은요, 좀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 직책, 진급, 보직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역사와 큰 그림의 사업을 국가적인 단위로 해서 이 나라를 번영시키고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역사를 모르는 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대한민국의 공직에 앉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공직에 있으면요, 대한민국 역시 저절로 붕괴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